걔네들이 뭐 잘못했다고. 아이고. 걔네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경험한 것밖에 없는 거죠. 아, 저게 저렇게 통계적으로 확지가 날 정도로 영향이 있네요. 네.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오. 이게 언제 처음 밝혀졌냐 하면요. 2006년에 임신 시의 독감 감염의 효과를 측정한 논문이 나왔어요. 스페인 독감. 스페인 독감. 근데 그럴 때 자료가 남아 있어요? 놀랍죠. 스페인 독감의 그 자료와요.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거든요. 죽을 때 이제 출생 기록서가 있고 사망 기록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건강도 측정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.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있었죠. 첫 번째 그래프가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예요. 1918년 10월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. 근데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친구들은 언제 태어났나요? 다음 해 이제 19년에 대부분 다 19년에 태어났죠. 그러니까 1919년생은요. 독감을 겪었던. 맞습니다. 네.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겪었던 세대입니다. 그래서 1919년생이 굉장히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.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. 인구주택 총조사예요. 몇 년 뒤? 60년 뒤, 70년 뒤로 따라갔어요. 우와, 신기해. 네, 그래갖고 봤더니 자, 첫 번째 그림은요.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이에요.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,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확률이 높네요. 높아집니다. 사회가 좋아지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이 올라가죠. 그런데 쭉 올라가던 추세가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네? 중간에 잠깐 내려가는. 중간에 폭 하고 내려가죠. 저게 1919년인가요? 1919년생이에요. 어머, 신기하다. 걔네들이 뭐 잘못했다고. 아이고. 걔네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경험한 것밖에 없는 거죠. 아, 저게 저렇게 통계적으로 확지가 날 정도로 신기하네요. 영향이 있네요. 네. 그리고 또 밑에 건 보면요. 신체 장애가 될 확률이에요. 60년 뒤에. 장애를 가질 확률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장애를 가질 확률이 적은데 뿅 하고 또 올라가요. 한 2% 정도, 2%포인트 올라갑니다.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을 조사한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, 엄마가 독감을 걸렸던 친구들은 네. 뭐 장애인이 될 확률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독감 감염, 저희가 너무 극단적이잖아. 조금 덜 극단적인 거 없니? 라고 물어보아서 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. 라마단 연구를 했어요. 해가 떠 있는 기간에 음식물 섭취는 물론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굉장한 절제를 하는 라마단인데요. 그래서 이라크와 케냐에서 연구했는데 또 재밌는 게요. 이라크랑 케냐 전부 다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라마단 안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무슬림들은 하잖아요. 또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요. 같은 태생이라고 할지라도 운 좋게 라마단 안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태아일 기간이. 때. 예.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. 어.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라마단 때 임신됐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장애인이 될 확률이 20% 올랐어요. 20%? 20%나. 아까 그 독감 감염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. 이것도 극단적인 거 아니냐. 야,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건 또 극단적인 거 아니냐. 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.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것도 정신적 충격까지. 스트레스. 정신적 충격, 스트레스죠.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. 이런 집 아들, 딸하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애 낳자마자 돌아가셨어. 그 둘을 비교해 본 거예요. 그랬더니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내 자식이 성인이 되어갖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될 확률이 13%, 8% 올라가요. 와. 영양 섭취, 정신적인 충격, 그 모든 것이 산모를 최대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애한테 간다. 라는 연구입니다. 우리 남편분들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아내분께서 웬만하면 꼭 사주시고 무조건 사주세요.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. 미국에서는요, 1970년도에
Clean Air Act, 대기 오염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. 그 결과 이제 이 대기 오염 방지법을 도입한 그런 주들은요, 전체적으로 총 부유 입자, 뭐 이거를 이제 공해 물질의 정도라고 치면은 그게 대략 95.9에서 한 10%, 15% 정도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해가 10 내지 15% 줄었더니 내 임금이 1%가 올랐어요. 와. 아니 뭐 공해 10% 줄는데 임금이 1% 오른다?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, 그죠? 네. 네, 어떤 분들이 왜 올라요?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. 뭐냐 하면 뇌의 발달. 영향을 끼쳤군요. 네, 엄마가 뱃속에서 공해 물질을 막 먹으면요, 애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. 엄마들은 깨끗한 공기 마시세요. 네네네. 임신한 여성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일까요? 일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 경력 왔을 단절.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, 그 work hour,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제일 길기로 유명합니다. 5등입니다, 5등. 한때 2등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근무하는 나라가 없어요.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디냐? 사실은 회사입니다, 회사. 상사가 스트레스의 맞아요. 기본 요인 아닌가요? 동료랑? 맞습니다. 보통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육아휴직을요, 네. 지금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1년을 쓸 수 있게 됐는데 대부분 언제 쓰냐 하면요, 아기 낳고 쓰죠. 네. 지금 임신 중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임신 중에는 좀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좀 이렇게 아무리 임신했어도 회사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애를 낳고 쓰는데요. 이 기간을 사실은 임신 기간을 커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저는 육아휴직이 임신한 다음부터 2년 동안 해야 된다. 태아부터 보호를 해야 태아부터 하니. 보호해야 되니까.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임산부 최우선, 임산부를 막 높여주는 이런 정책이 또 필요합니다. 제가 필리핀에 살아봤는데요. 필리핀이 뭐 대단한 개발된 나라도 아니고 저소득 국가인데요. 은행에 가잖아요. 임산부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. 은행에서요? 은행에서.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할 네네네. 수 있게. 필리핀은 또 특히 웨이팅 라인이, 기다리는 라인이 길어요, 은행에서. 근데 임산부는 특별 대우입니다. 맞아요. 은행에서 기다리는 거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들 중에서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임산부 배려 특별법.